부동산 에전트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가난한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내 자산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는 우선 그 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오늘은 좀 알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저기 출연하신 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릭 김 선생님, 저희 그 Think Wealth 그 투자 자문사죠. 자문 회사 네.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Executive Assistant 저희 데니얼 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메인 주제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번 말씀 또 하고 가야죠. 저희가 지금 그 카톡 받아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그 요즘 저희가 그 알바로도 길에 있는 24유닛 아파트 구매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요거 아마 구매 가격이 한 520 정도에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24유닛인데 비어 있고요. 전부 원베드룸. 예요, 비어 있고. 그래서 요거 아마 다 고쳐 놓으면은 이제 공사가 한 100만 불 정도 들어갈 거고 시세는 한 85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한 200만 불 정도 필요한데 요거를 저희가 그 저거 하려고 그래요. 그 리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LA 쪽에서도 한 20만 불씩 모아서 요거 한 500만 불짜리 구매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뭐 200만 불 그거 내가 혼자 다 하겠다 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리츠 가기 전에 먼저 그 뭡니까 한 분한테도 판매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돈을 좀 알아보자라는 게 제 오늘 목표예요. 돈이 뭡니까?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돈이 무엇이냐? 돈이 뭐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종이? 종이. 그렇죠, 종이죠. 다들 이게 지금 다 들고 계신데 오늘 저희 그 부동산과 돈에 관련된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부동산이 모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선 그 미국 달러의 그 역사를 보자면 그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 골드 스탠더드에 있었던 그 미국 달러를 떼어냈습니다. 자, 우선 골드 스탠더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릭 선생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이 네, 제가 할까요? 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골드 스탠더드란 거는 이제 그 금이 쌓여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골드로 뭐 물건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했던 건데 이게 너무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우리가 금을 쌓아둘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만큼 그거의 값어치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라고 한 거죠. 이제 그게 골드 스탠더드. 근데 71년에 골드 스탠더드에서 떼어나서 그냥 우리는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자꾸 달러를 미국으로 갖고 와서 그 금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이 자꾸 새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골드 스탠더드에서 떼내서 이 달러를 그 피앗 커런시라고 바꿨습니다. FIAT. 이거 차 아니에요. 이제 피앗 뭐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 피앗 그러면 차밖에 안 나. 피앗 커런시가 뭐냐면 이제 그냥 종이 조각인 게 돈이다. 종이 조각 돈.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낸 돈인 거죠. 종이 조각. 근데 그 종이 조각은 그 미국에서 발행을 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인정을 하고 믿고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받쳐져 있는 커런시 돈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그 금을 믿고 그 돈을 거래를 했던 건데 이제는 미국을 믿고
거래를 하는 그런 돈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뭐 이제 금이 쌓여 있는 만큼 옛날엔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이 그 돈이 시장에 있는 것을 높이고 낮추고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골드 스탠더드에서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이 오르는 게 그 물론 이제 디맨드가 많아지고 파퓰레이션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플라이에도 그것만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빨리 오르는 지역이 대부분 파퓰레이션이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또 파퓰레이션이 빠져나가는 경우 집값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왜 그때 뭐지 한 3, 4년 전인가 그때 토렌스에 토요타 그 매니팩처링 회사가 거기 있었어요. 네. 네, 거기 토렌스. 거기서 토요타 나갈 때 무슨 얘기 했었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 있었죠? 토렌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음. 근거 있는 얘기인데 안 떨어졌죠. 왜? 파퓰레이션이 빠져나가는 건 맞아요. 토요타가 거기서 나갔으니까 이제 파퓰레이션이 줄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하지만 파퓰레이션 디맨드가 있으면 항상 거기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은 없었죠. 잠깐 그때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 노스리지였나? 아, 포로렌치요? 아, 포로렌치. 예, 예. 포로렌치 2, 3년 가스 전에 사건. 가스 샜을 때. 예, 예, 그때 잠깐 가격 내려왔었어요. 예. 난 그래가지고 그때 살 걸 막 이런 생각했어. 가격 내려올 때 이거 사야 되는데 생각했었어요. 그때 진짜로 한 10%, 15% 잠깐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이 내려온 이유가 그거는 디맨드가 살짝 줄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죠? 그래서 그런 디맨드하고 파퓰레이션이 상당히 민첩한 그 관계가 있는데 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저기 뭐야 이스텔레에 집을 갖고 계신 할아버지 그때 한 70분 넘으신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집을 자기 걸 팔겠다고 해서 내가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그때 집 시세가 진짜 큰 거에 한 4천 스퀘어핏 정도 가까이 했어요. 그 집 시세 한 150만 불 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40년 전에 샀을 때 바가지를 써서 샀다고 그랬어요. 옆집 17,000불에 샀는데 난 2만 불 주고 샀대. 그 소리 듣고 야 미쳐버리겠다. 17,000불이 싸게 산 거고 2만 불이 비싸게 산 거란다. 40년 전에. 와우. 대단한 거죠. 그때 돈의 값어치가 얼마였는지 뭐 따져보면 알겠지만 뭐 글쎄요. 10배 했었겠어요? 그때보다 10배 지금 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20년 전으로 가면은 돈의 값어치가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40년이면 한 뭐 10배 뭐 많다고 해도 한 15배 하겠죠. 근데 그 부동산 값어치가 뛴 거는 2만 불짜리 지금 150만 불이면 거의 한 10배 되는구나. 비슷하네. 네. 한 10배 뛴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10배가 아니지. 2만 불이면 20만짜리였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100배 100배가 뛴 뛴 거지. 거죠. 네. 100배. 100배가 뛴 거지. 그렇죠? 그거는 디맨드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 뭐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의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조사했어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돈을 얼마나 줬느냐? 아침에 조사했죠. 얼마인지 봤어요? 예,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네. 그 나오는 뉴스가 워낙에 숫자가 너무 다 달라서요. 네. 근데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난 찾아보니까 6.3 빌리언을 줬대요. 와우. 6.3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야 빌리언. 밀리언보다 100배예요. 이게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내가 지금 계산기 때려봤거든요. 1초가 10만 불이라고 그러면 1초가 10만 불이면 하루 24시간을 해야지 그 6.3 빌리언이 나와. 그러니까 1초가 10만 불이면 그거에 하루를 하면은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런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솔직히 연간 뭐 10만 불, 20만 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초를 해도 하루를 언제 쫓아가? 그렇죠. 그만큼 돈이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한 거예요. 그거 외에도 2020년에 돈 찍어낸 거 엄청나죠. PPP 찍어냈죠. 그리고 또 뭐 저기 뭐야 언임플로이먼트 찍어냈죠.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그 찍어내는 돈을 쫓아갈 수 있는 속도가 안 돼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 10%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인플레이션 하니까 뭐 그냥 그 가슴에 와닿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을 그 정부에서 찍어내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야. 그 값어치를 낮춰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떼가 30% 40% 떼가잖아요. 그럼 돈 준 거에서 30, 40% 떼가고 거기에다가 그 값어치를 또 낮춰. 그러면은 뭐 50% 60% 내시는 거예요. 정부한테만.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고 끝이야. 이게 제가 오늘 주제를 만든 일반인들은 세이빙을 하게 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평생 먹고 살다 끝나요. 남는 거 정부한테 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 전에 그 왜 뭐야 코로나 한창일 때 정부 보조 막 나왔잖아요, 그죠? 뭐 네. 2,000불, 3,000불, 뭐 그쵸. 몇만 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PPP 나오고. 그러면 그거 받았을 때 그 돈들이 다 어디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월급 받으신 거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출 어디로 나가요? 차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죠. 은행이죠. 그 돈 다시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내가 있던 돈. 또 렌트비 내는 거 누구한테 가요? 그것도 뭐 론이 있으면 은행에 다시. 그러니까 렌트비가 집주인한테 가든지 빌딩 주인한테 돌아가든지 그쵸. 아니면은 몰기지가 있으면은 내 집이면은 은행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돈을 거쳐가는 사람이지 내가 그 돈을 그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결국엔 다시 은행한테 들어가고 다시 돈 있는 그 부자들한테 다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 가서 뭐 그로서리를 산다든지 뭐 이거저거 샀어. 그럼 그 돈 다시 어디로 가요? 월마트에서 산 돈 어디로 가요? 월마트 회장으로 가지. 그죠? 그럼 부자한테 가는 거야 또. 부자한테 가든지 은행한테 가든지 아니면은 땅 주인, 집 주인 다 이 돈들이 들어온 것들이 결국에는 나는 거쳐가는 사람이고 그 돈은 내가 갖고 있을 돈이 아니고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값어치는 떨어지고 있고 세금 30, 40% 떼가고 결국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돈은 전부 부자인 사람, 은행 또는 정부한테 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돈이 다시 흘러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정부, 은행, 아니면은 뭐 땅 주인,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오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비즈니스 오너들도 솔직히 돈 다 나가면 뭐 결국은 없어.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넷 중에 하나가, 그죠? 정부가 되든지, 예? 일반인이 정부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은행이 되든지, 은행이 될 수도 없잖아 또. 예? 그러면은 부동산 땅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를 하시든지. 비즈니스 오너도 물론
뭐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오너 하신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돈이 다 이 세 가지로 다시 또 들어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뭐 웨이지 어닝을 하시든지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어차피 돈 버시는 게 다시 다 이 은행, 정부 아니면은 땅 주인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만 죽도록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 와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봤자 이 돈은 다시 돈 있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은행은 은행대로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아무리 정부에서 개미 투자자, 월급쟁이들한테 돈을 다 뿌려봤자 그 돈은 다시 거쳐서 올라와요. 부자인 사람들한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정부가 되든지 이건 안 되고 은행이 되든지 은행도 안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또는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형 자산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유형 자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아,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주식도 될 수도 있고, 그쵸. 채권, 뭐 많이 하시고 계신 뭐 뮤추얼 펀드, 네, ETF,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데니얼 씨는 뭐가 생각나요? 유형 전 자산. 처음에 부동산을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건 내가 이미 찜했고. 이게 맨 마지막 하는 게 좀 힘드네요. 근데 그 요새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그쵸. 있습니다. 금도 예.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근데 그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어. 그냥 자산인데 그 자산의 값어치는 내가 팔아야지 느낄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그죠? 금 들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불에 샀어. 나중에 100불에 팔면은 그게 자산이 되는 거지. 금 들고 있다고 여기서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안 나와.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디비던드 있는 거 아니면 네. 뭐 디비던드도 줘봤자 뭐 코딱지밖에 안 주지. 그것도 많이 안 줍니다. 네. 그 주는 수당만 주지. 그렇죠. 예, 대부분 뭐 리인베스트하기 때문에. 네. 스탁 들고 있다고 해서도 디비던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캐시플로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산들이 전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엔 되게 어려운 그 자산들인 거예요. 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뭐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보는데 부동산 눈을 돌려가지고 뭐 10만 불, 뭐 50만 불 들고 투자하시려는 분들 어떻게 돼요? 데니얼 부동산 투자하려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잘 하면 잘 되죠. 잘하면 잘 돼. 잘하면 잘 돼. 이게 부동산 투자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한국 분들이 가장 이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 efficient 해야 돼요. 그걸 부동산을 잘 굴릴 줄 알아야 돼. 물론 젊으신 분들이 나 이거 잘 굴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포트폴리오 키워나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 내가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 막고 싶다. 라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하나 사서 굴리시는 게 답이 아니에요. 뭐 보통 20만 불, 50만 불 가지고 계시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고 저한테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권해드릴 게 없어요. 왜? 사면은 하나같이 다 매달 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 대부분 한국 분들 원하시는 건 뭐 부에나팍, 뭐 한인타운, 4유닛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한인타운의 4유닛 지금 구매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불 뭐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에서 샀어. 뭐 130만 불, 150만 불짜리 샀어. 한 달에 한 6천 불 들어올려나? 7천 불?
몰개지가 얼마인데? 100만 불에 대한 몰개지만 해도 요즘 거의 한 6천 불 해요. 거기다 재산세 한 1,500불 하죠, 한 달에. 거기다 보험료 뭐 2, 300불, 유틸리티에 뭐 공실률에 메인테넌스에 그냥 매달 뭐 3,000불, 4,000불 쉽게 까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30만 불 들고 뭐 해야 돼? 그럼 부연합하게 단독주택을 사볼까? 뭐 60만 불,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30만 불 다운해가지고 단독주택 샀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40만 불, 50만 불 융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50만 불 융자 있다고 쳤을 때 한 달 페이먼트 3,000불이야. 재산세 또 한 800불 나와. 보험료 150불. 그럼 그것도 한 달에 4,000불. 근데 80만짜리 4,000불에 렌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잘하면 3,000불. 근데 또 공실료 있잖아.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려운 게 이 마이크로 인베스터 100만 불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시겠다면 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이 리츠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돈을 모으시게 되면은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나 혼자 할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그 권해드릴 게 없어요. 물론 한 30만 불 가지고 혼자 하시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뭐 롱비치에 뭐 스튜디오 같은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건 퉁은 치거든요. 올케이 사면. 근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묘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묘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지금 아까 두 분들이 말씀하신 자산들은 전부 캐시 온 캐시예요. 내가 100불어치 금 샀어? 그럼 100불어치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100불 넣었다고 해서 1000불어치 금을 주지 않아. 근데 부동산은 100불 넣어서 1000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동산의 꽃, 레버리지 플러스 캐시플로우가 가능한 거예요. 스탁도 마찬가지. 스탁 보세요. 스탁. 뭐 옵션 하기 전에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100불짜리 사면 100불인 거야.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장 큰 묘미는 레버리지, 융자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가 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파트너십도 방법이다. 굳이 꼭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장단점, 장점은 뭔 것 같으세요? 혼자 가지고 있었을 때. 결정이 뭐 빠르거나 쉽다?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뭐 결정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말고 그냥 뭐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예요. 네. Proud of 부동산은 ownership? pride of ownership. 자랑할 게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이거 빌딩 내 거야. 근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로피라고 그러죠. 트로피 뭐예요? 왜 다들 그 골프 치신 분들 트로피 집에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들 뭐라 그래? 그 쓸데없는 거 좀 가져오지 말고 그거 집에서 먼지 쌓이게 그거 어디다 둘 거야?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뭐그 값어치가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게 자랑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트로피잖아요. 자랑할 수 있지. 나 여기 가서 뭐 장타 먹었어. 뭐 이거. 그게 돈을 가져오지 않아요. 부동산도 트로피를 가지고 계시면 똑같아. 뭐 한인타운에 나 뭐 빌딩이 있어. 뭐 그래. 저 사람 뭐 부동산 부자네. 한번 파이낸셜 가서 보세요. 남는 거 없을걸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그 공동 투자를 해서 돈을 좀 크게 키워서 그 뭐랄까 제가 저를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얼굴이 뜨겁긴 한데 그래도 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에 같이 묻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우선 부동산의 값어치를 가장 크게 또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공사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공사를 이제 공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내가 공사하신 분한테 내가 같이 플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저쪽 세리토스에 투베드룸 투베드 타운홈이었어. 한 1000스퀘어핏 정도, 2층짜리.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버짓을 3만 불을 잡고 들어갔어요. 공사를 3만 불 해가지고 팔겠다. 근데 이분이 공사하신 분이었어요. 투자하신 분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사하시겠대. 그래서 내가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공사 다 끝났다고 그러길래 가서 봤더니 집을 필요 이상, 솔직히 세리토스에 투베드 해놨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40만 불, 50만 불 했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100만 불짜리 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카운터탑도 잘 쓰지도 않는 거 멋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갖다 껴놨어. 그리고 캐비넷도 그냥 일반 쉐이커 쓰건 뭐 안 썼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냥 새 것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뭐 더블 쉐이커나 뭐 그러면서 뭐 그 캐비넷도 다른 일반 거보다 더 비싼 걸 껴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티도 안 나. 그리고 뭐 셀프 클로징에 해가지고 뭐 조용히 들어간다. 50만짜리인데 돈을 엄청 한 7만 불을 발라놨어요. 3만 불 버짓이었던 집을. 근데 우리가 순이익 예상했던 게 5만 불이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4만 불을 더 발라놓은 거야. 그러면은 공사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프라우드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건데 뭐 라이트도 뭐 더블 라이트 뭐 해놨어요. 그냥 일반 LED 껴놔도 되는데 그게 값어치를 못 봤거든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한 순이익 그때 계산해 보니까 15,000불 남았나 그래. 결국에는 공사에서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본인이 직접 공사하신다고 해서 또 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공사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렌트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게 종합 예술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투자가. 그래서 한 번 더 자랑을 하자 그러면 저희 그 베가스에 지금 진행 중인 리츠 한번 데니얼 씨가 어떻게 상황 달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처음에 구매했던 버러워드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리스팅 해갖고 이제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 예정이고 이제 다음에 캐모마일은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매물이 이제 에스코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에스코 끝나는 대로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리면서 아니면 롱텀 모드 하든지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이제 다 시장 올라가고 나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현재 물건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6540 벌우드 저희가 지금 이거 1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퍼펙트스톰 LLC 1호 저희가 란치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만 불씩 어카운트 9개 모으기로 했었는데 10개 모으기로 했었는데 지금 9개를 모았죠. 그래서 지금 어카운트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재 6540 벌우드 라스베가스는 공사 완료 마무리 단계요. 이제 거진 뭐 이렇게 그 마무리 단계 왔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준비 들어갑니다. 구매 저희가 31만 1,000불 그리고 공사비는 8만 불 들었어요. 공사비가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나갔죠. 왜 그랬죠? 그 대표님이 뒷마당에 되게 스페셜한 거를 그렇죠. 넣으셔서 그러지 않을까요? 뒷마당에 뭐 했는지 아세요? 뭐라 하셨습니까?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네. 뒷마당이 되게 넓어요. 이 집이 한 땅 사이즈가 거의 한 15,000인가 해요. 와. 네, 근데 수영장 하나 있고 어. 베가스들은 이렇게 땅이 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땅이 너무 커가지고 야 여기다가 미니 골프 넣자 그랬어요. 미니 골프도 넣으셨습니까? 미니 골프 넣었어요. 야. 미니 골프장 그래가지고 9홀 오. 네, 재밌네. 9홀 미니 골프장 넣어놨어요. 근데 그냥 뒷마당 심심하게 덮는 것보다 그래도 미니 골프 넣어놓으면 에어비앤비니까 예? 리조트식으로 잘 돌아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 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높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게 총 지출 하면은 이제 구매 지출 또 추후에 판매할 때 지출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40 초중반 정도가 저희 원가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한 54만 불 정도 판매할 수 있을 때 판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손님과 저희가 이제 나누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캐모마일 드라이브 핸더슨 255 캐모마일 드라이브 요거 저희 비디오 찍었는데 저 솔직히 이거 처음 딱 이 집 들어갔을 때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데니얼 씨, 네. 왜 이 집이 대박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선 이 집이 제 기원 2004년도에 만든 집이고요. 그리고 되게 새 동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사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게 워낙에 너무 깨끗한 집이라서 이제 뭐 페인트만 하고 바닥만 다시 플로어링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수영장도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대표님한테 배워갖고 이제 수영장이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 우리 되게 좋은 거래요. 그걸 이제 LG라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깨끗이 한번 뭐 뿌리는 케미컬가 있어갖고 그걸로 정리하고 클로락스 클로락스 그게 스페셜 케미컬이었어요. 스페셜 클로락스. 네, 그래도 이제 집에서 클로락스 한 쓰다 번씩 남은 클로락스 한번 네, 한 3갤런 부어 넣으면 그걸 이제 3개월 부어놓고 그다음 이제 LG 없애놓고 그냥 다시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 되는 거라서 완전 이건 대표님 말씀으로는 홈런이라고 하시죠. 제가 또 집에 뒤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알게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다 저것도 한번 부어 넣으면 돼요. 그 산도 한 2갤런 부어 넣고 클로락스 한 3갤런 부어 넣고 그러면 다 좋아. 제가 오히려 그 초록색 수영장인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은 돈이 더 들어요. 혹시 선생님 집에 수영장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없는데 네. 그 제 친구가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비워놨더니만 네. 그 이렇게 크랙이 생겨가지고 예, 말라서 예, 그게 왜 그거를 그러냐면 리페어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듭니다. 수영장 페인트는 이게 항상 물에 젖어 있어야 돼요. 스페셜 페인트. 예. 일반 페인트하고 달라서 항상 젖어 있어야 되는 페인트인데 이게 안 젖는 순간 깨져요. 그럼 이거 다 벗겨내고 다시 한번 플라스터 발라주고 페인트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돈이 더 나가요. 예. 차라리 초록색 물이 나. 근데 우리 초록색 물로 저거 캐모마일 있다가 저기 코드 인포스먼트 가가지고 티켓 주고 왔어. 그거 알죠? 초록색 물이면은 티켓 먹는 거. 예. 왜냐면 거기서 모기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티켓 받았는데 아직 우리 집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주인한테 야 빨리 처리해라 그래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땡큐지. 그거 제가 또 업데이트 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에이전트께서 셀러가 알아서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이스네. 네. 그러면 또 그 클로락스가 바뀌었네. 네, 그거 그냥 이게 쉽게 그냥 그랜드슬램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벌써 그 수영장값 벌써 아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깨끗하게 해준다면 땡큐지. 예. 근데 또 안쪽 집 안쪽도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페인트하고 바닥도 그냥 카펫인데 뭐 나는 살리고 싶은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야 이거 하죠. 그래서 오케이 바닥은 합시다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네바다 쪽에 제가 플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30만 불짜리 40만 불짜리 사가지고 뭐 50만 불에 팔면 뭐가 남겠어.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는 플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봤자 뭐 물론 들어가는 돈도 적어. 예? 들어가는 돈도 뭐 한 7만 불, 10만 불 들어가가지고 뭐 한 15,000불, 2만 불 남는 게임인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아이씨 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했을 때는 뭐 재미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베가스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41만 6천에 사가지고 61만에 팔 수가 있어요. 현재. 나중에 얘기가 아니야.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41만 6천에 사가지고 3만 불 정도 받으면 바로 60만 불에 팔수. 이건 그냥 플립도 가능해. 네. 이거는 그냥 구매해서 공사하자마자 벌써 10만 불 에꾸리 안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참 꿀잼이다. 베가스 이런 거 그 구매하고 판매 예상가가 20만 불씩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대부분 한 15만 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불이면 벌써 이거는 에꾸리 안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에스크로 끝날 준비하고 있고요.
495의 엘사 콜트 노르트 라스베가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가 32만 4천, 공사비 한 10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수영장 뭐 이거 주소 다 드렸으니까 한번 레드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엘사 같은 경우에는 저 그 지난번 베가스 갔을 때 보고 왔는데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말라 있어요. 그러면 또 15,000불에서 2만 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생각해서 공사비가 좀 높아지는 아,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높군요. 공사비가 그래서 좀 높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 집 안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10만 불 안 들 수 있는데 한 7, 8만 불에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요거는 많이 잡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상 판매가 나중에 이제 집 시세가 올라서 한 57만 정도 하면은 판매하자. 예, 원가는 한 40 중반 정도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엘서 이것도 지금 에스코 중이에요. 그리고 9608 킨락 요거는 오늘 에스코 들어갔어요. 요게 그 서멀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베가스에서 그 예전에 한국 분들 많이 거주하시던 지역 근처에 여기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같은 그 HOI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한국 분들인데 구매가 26만 3천. 이게 한 1,000 스퀘어핏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공사비 한 7만 5천. 이 집은 수영장이 없어요. 근데 예상 판매가는 48만 9천. 제가 베가스를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영장이 비어 있으면은 한 15,000불, 2만 불 들어간다. 근데 요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수영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수영장을 퍼밋 받아가지고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수영장을 그 어버브 그라운드 풀 있죠. 그 요즘은 그 퍼미넌트 풀 같이 이렇게 막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는 거야 땅 위에. 그럼 퍼밋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문해가지고 갖다 얹는 거야. 근데 양철통 그 큰 거 여기 뒷마당에 갖다 놓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든 덱, 나무로 덱을 만들어준 거예요 주위에. 그럼 퍼미넌트 스트럭처 같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영장을 만들어낸 거야. 없던 집에. 예?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게스트는 좋아하고 이거를 비용을 산출해봤더니 이것도 한 15,000불 들어요. 그러면 있는 거 드라이된 풀 고치는 거나 맨 만드는 땅에 거나. 예, 만드는 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럴 거면은 수영장 없는 집도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 집이 걸린 거예요. 26만 3천. 1,000 스퀘어핏 한 1,100 스퀘어핏 되고 한 투베드 투베스짜리 이거 3베드룸 만들 건데 가격 끝내주지 않습니까? 26만에 어떻게 집을 사요? 그렇죠. 아, 대단하죠. 그쵸. 예, 이것도 한 20년 정도 됐나? 집이 네. 30년 됐나? 그게 88년도인가? 아, 88 년대? 예. 그러면은 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예. 네, 그렇게 그렇죠.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26만 3천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판매가는 한 30만 중반, 30만 후반 정도가 저희가 원가가 될 거니까 이건 판매를 한 40만 후반 정도가 되면 판매하자. 지금 이거 현재 시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 판매하면 30만 중반 되지 않았나? 그러지 않을까요? 캔락 예, 이게 네. 현재 시세는 한 30 중후반 정도 나와요. 거의 예. 근데 그거 이제 한 10만 불 정도 오르면은 판매하겠다. 워낙 싸니까. 그리고 5,300 리더 애비뉴 라스베가스. 이것도 또 기똥차죠. 이거 리더 얘기 한번 해줘요. 우선 뭐 직접 본 적 없지만 일단 네.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때는 네. 일단 스퀘어핏이 3,200 정도 되고요. 아, 큰 집이네요. 네. 네. 그리고 랏이 거의 1에이커가 돼요. 원 에이커요. 예. 굉장히 커요. 와.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PPT 자료 나온 것처럼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워낙에 땅이 너무 많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뭐를 어떻게 할지. 수영장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풀 테이블도 같이 받기로 그 계약이. 풀테이블 준대요? 예. 당구대. 오는 거야. 일단 그 집을 보면서 일단 이 집은 풀 테이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테이블까지 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한번 딜을 들어가갖고 오케이를 하고. 예.
솔직히 당구대 그 옮기려고 해도 일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무거워요. 예. 예, 그리고 가져가봤자 값어치가 없어요. 음. 차라리 두고 가는 게 나아. 근데 에어비앤비용은 딱 좋죠. 에어비앤비용으로 딱이죠. 예? 풀테이블 있으면 풀테이블 있겠다. 뒤에 수영장 있겠다. 또 집이 원에이커니까 앞에 RV 파킹도 가능하고 맞아요. 와. RV 파킹. 그 뒤에 뭐 원하시면 ADU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뒤에 또 투카 그라지 또 있고 네. 또 여기는 뭐 18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진짜 ADU로 할 수. 지금 현재 방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5개인가 그랬던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 그럼 늘릴 우린 수도 또 있는 이제, 거고. 예, 늘릴 수도 있고 그럼 여기도 우리도 이제 침대 한 20개 갖다 놓는 거죠. 그냥 파티하우스가 되는 거네요. 네, 파리하우스 되는 거죠. 네. 풀장 있겠다. 네. 뭐 당구대 있겠다. 그러면은 요런 집 제가 솔직히 이거 저희 그 베가스에 계신 그 저는 가서 봤어요. 이 집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거기 앞에서 서성거리다 왔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전부 그 원에이커 집들인 거야 다. 야. 그러니까 부촌인 거예요. 그 동네는 깨끗한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저희 그 같이 가셨던 그 뭐야 프로젝트 매니저 베가스 프로젝트 매니저 그분이 베가스에 오래 사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야 나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런 거. 네, 그분도 저기 그 큰 패밀리 갖고 계신데 그분이 거기 가시더니 야 이거 내가 사면 안 되냐 이러시다고. 그게 그만큼 동네가 좋고 한국 분들 있으시기에도 좋은 동네고 거기다가 땅이 넓으니까 되게 이렇게 탐나는 매물이죠. 그래서 요거 45만에 저희가 지금 내고 해서 들어갔고 공사비는 12만. 요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공사비를 산출해야겠지만 3,200스퀘어핏인데 저희가 그 그냥 미니멈만 했을 때 한 요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판매가는 72. 요거 현재 시가는 얼마 정도 하죠? 이게 지금 봤을 때 한 60 초반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원가가 한 60만 정도 될 거예요. 구매하고 나면. 그래서 예상 판매가 이제 한 10만 불 정도 오르면 판매하겠다. 뭐 이런 거는 한 10만 불 오른 건 금방일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이제 연방에서 이자 올리는 거를 둔화시키고 또 이제 올 겨울 뭐 내년 초면 이제 둔화시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슬슬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년에서 한 지금부터 1년 아니거든 한 2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슬슬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격이 되면은 기르면 한 3년 됐을 때 요 원하는 가격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 은, 뭐 스탁 갖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돈이 안 남아. 이거 들고 있어야지 나도. 네, 그래. 아니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는 또 5개 들고 있어야 돼. 네. 왜냐면 우리는 저기 라스베가스 위치해야 되니까 5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부자니까 3개. 이쪽 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지? 농담하다가 까먹었어. 네. 베가스에서는 그 가지고 있을 때 묘미가 캐시플로우가 있다. 그죠? 이 다른 자산들은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갖고 있을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그 배불러지는 건데 너무 계속해서 배고픈 행동이에요. 그게 팔아야지 남고 팔아야지 남고 팔아야지 남고 그러면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값어치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건 된다. 금 가지고 있으면서 금을 금 가지고 저거 대출은 되죠. 네, 대출은 된다. 맞다. 근데 어찌됐건 레버리지는 없다는 거. 뭐 비트코인도 요즘 저거 레버리지 할 수 있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융자 꺼낼 수 있더라고. 말진이라는 거를 소위 주식도 하긴 하는데요. 네. 그게 참 말진을 쓰셔서 돈을 추적하신 분 거의 없어요. 떨어질 때는 더블로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예. 부동산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하락이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비싸서 못 사는데 저 참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처음 집 벌우드 우리 하드머니 썼는데 이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추면 재미가 없죠. 10% 다운했어.
이자 얼마게요? 하드머니. 요새 하드머니 한 10%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죠? 저 이거 6.87로 했어요. 하드머니가 아닌데요? 하드머니 아니 이자가 하드머니가 아닌 거야. 그냥 일반 컨벤셔널 융자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컨벤셔널 7 넘지 않나요? 네. 컨벤션도 7 가까이 하는데 그것도 투자용이면은 25% 다운에 막. 그죠. 예? 저 이거 하드머니인데 6.87로 했어요. 야, 잘하셨네. 대박이죠. 네. 그래서 이자도 싸게 했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벌우드 같은 경우 한 달에 얼마 정도 렌트 받겠어요? 한 5천? 네, 그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5천 정도 렌트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자 꼴랑 내봤자 얼마 내겠어요? 30만 불에 된 거. 한 1,800? 거기다 재산세 뭐 100불, 200불? 거기 그 베가스는 또 재산세가 또 싸요. 1%가 안 돼. 오. 재산세 그 네바다는 그 재산세가 또 싸요. 여기 LA 같지 않아. LA는 막 1% 넘어가고 뭐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스페셜 멜로루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1.8 뭐 2.5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 또 뭐 얼바인 가신다고 근데 나 말리고 싶어. 얼바인은 뭐 2.5 이러거든. 그것도 막 150만 불짜리. 그러면은 뭐 그냥 재산세만 가지고 한 달 거의 렌트비 나와요. 근데 여기는 1%도 안 돼요. 와우. 막 0.85 막 이래. 그러면은 한 달에 꼴랑 한 2,000불 나가고, 예? 순이익 뭐 5,000불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뭐 매니지먼트 피 빼고 뭐 이거저거 빼도 남지. 예? 그런 프로젝트들 지금 뭐 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룻밤에 한 400불 받는 거 가능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엘서 같은 경우에도 한 300불, 400불 뭐 이런 걸로 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숫자가 상당히 괜찮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굳이 손해 보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 리더 같은 경우 옆에 집 보니까 1,000불 받더라고 하루에. 와우. 하루에 1,000불. 나 그때 저기 3베드룸 베가스에 그 수영장도 없는 집이었는데 렌트하는데 하룻밤에 나 한 350불인가 됐어요. 400불인가. 에어비앤비로. 왜냐면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300불, 400불이 무슨 얘기야? 나 지난번에 베가스 간다고 갔었잖아요. 나 그때 호텔비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이틀 밤 자는데. MGM 그 파크 MGM에서 잤거든요. 호텔비 맞춰봐. 이틀 밤에. 그것도 스튜디오야. 키친도 없어. 그죠? 한 2,700 정도 되지 않았나요? 700불, 800불 냈어요. 내가. 야, 호텔방 하나에. 와우. 그러니까 여기서 3베드룸, 4베드룸, 5베드룸 수영장 있고 뭐 풀장 있고 뭐 이거에서 왜 1,000불 못 받겠어요?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베가스 프로젝트에 상당한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게 있으셔야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 산다고 해도 매달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그 공동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장점은 우선 전문가가 아니셔도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내 돈이 굳이 한 집에 다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 이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5채, 10채, 20채에 내가 일부가 돼 있으시면은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두 집이 비어 있어도 그거에 대한 충격을 덜 받아요. 근데 한 집 100% 내가 오너로 갖고 있으면 이 한 집이 비어 있을 때 내가 그거 다 메꿔야 돼. 상당한 그 타격이 있거든요. 베이컨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 에버리지를 내줄 수 있다. 요거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투자 그 전략이에요. 그죠? 그렇죠. 투자를 할 때 투자 전략 살짝 말씀해 주시죠. 왜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주식을 좀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알았는데 물론 이제 다 디버시파이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의 매료가 있는 게 일단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텐지블 에셋이잖아요. 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매하면은 주식 안 보이잖아요. 구자에 들어가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투자해서
잘만 투자하면은 다는 안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표님을 믿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한 돈에서 리커링 에셋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주식으로 말하면 디비던인데 주식에서도 디비던은 이런 블루칩 스탁이라 그러죠. 우량주만 발행을 받지 그것도 받아봐야 뭐 많이 받아봐야 1년에 5에서 뭐 어떤 건 10까지 주는데 거의 5% 미만이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비해서 이제 이런 그 리커링 에셋이 좀 주식은 좀 적고 부동산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절히 저는 이제 그 디버시파이를 하라 그러는데 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좀 가시는 게 제 바람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부터 빌리브하고 있어서 저희 그 많은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보셔라.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뭡니까 그 저희 상품 원래 퍼펙트 스톰 넘버 1을 11월 하고 퍼펙트 스톰 넘버 2를 내년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방향을 틀었죠. 수영장 있는 집만 할 경우에는 구매 속도가 좀 느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수영장 없는 집도 태클을 하자 해서 이 뭐야 에셋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넘버 1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요거 넘버 1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후에 넘버 2 런치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5만 불씩 구자 10개 이제 시작할 거고요. 넘버 1 예상보다 빨리 종료돼서 참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버 3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IRA 또는 그 401k 투자하신 걸로 셀프 디렉티드로 바꿨을 때 이 퍼펙트 스톰 들어오실 수 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넘버 3 퍼펙트 스톰 넘버 3는 저거 그 뭐죠? 비포 텍스 머니로 한번 묶어 보려고 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영광스럽게로 한 저번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IRA, 401k, Defined Benefit Plan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리타이먼트 상품이죠. 근데 이제 그 리타이먼트 상품을 제가 아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100%다 주식이나 ETF, 뮤추얼 펀드 내지 이제 인슈런스 회사의 어뉴이티를 갖고 계세요. 이제 딱 그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 그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그 옵션을 거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김원석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펀드를 하나 이제 창시를 합니다. 그 펀드 목적은 모든 리타이먼트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절히 컨버트를 해가지고 이 부동산 이 퍼펙트 스톰 3나 내지 4 이쪽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주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그 리타이먼트 펀드에서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투자를 그 리타이먼트 안에서 투자하시고 여기서 이제 리커링 인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텍스 디퍼리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사고 팔고 할 망정 이제 우리는 이 펀드 자체가 그 리타이먼트 펀드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텍스 콘스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김원석 부동산 그 프로젝트와 그 동시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펀드를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투자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퍼펙트 스톰을 제가 조금 더 그 뭐랄까 매력 있는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죠? 들었나? 안 전 됐어. 처음 얘기해?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데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해드려야지. 그 딱 땡기는.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좋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캐시플로우 나오고 네. 나중에 팔았을 때 돈 나오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하나 더 추가. 더 좋은 게 있다고요? 그냥 뭐랄까 아이싱 언 더 케이크.
와우. 체리 온 탑.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투자하신 분들을 1년에 3박 4일 오.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국식 콘도, 미국식 타임쉐어. 그렇죠. 예. 좋네요. 그죠? 보너스로 따로 나오는 보너스. 겁니다. 네. 공짜로 네. 물론 이제 성수기는 안 돼요. 항상 블랙아웃 뭐, 되시네요. 크리스마스 때 와서 뭐 3박 4일 때 안 돼. 예. 여기 저기 뭐 베가스 막 뉴이얼스 때 대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말고 성수기 빼고 5집을 이제 투자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퍼펙트 스톰 1 같은 경우 2도 그렇겠지만 그 5집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3박 4일. 아, 좋습니다. 그죠? 콘도 내지 한국으로 얘기하면 콘도, 네. 미국으로 얘기하면 타임쉐어. 그렇죠. 요 컨셉으로. 그러면은 네. 투자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놀 수도 있고 내 생각엔 벌우드에 많이 몰릴 것 같아. 거기 그 미니 골프 있으니까. 제 생각 위로에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크니까 3,000 스퀘어피트. 네. 수영장이 있어, 당구대 있어. 그쵸. 몰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비수기 골라서 저희가 그 날짜를 드리면 그때 오셔서 거기서 가족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베가스 1년에 한 번 안 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오시면은 거기서 당구 치고 수영하고 베가스 가서 좀 땡기고 돈 벌고 좋죠. 그래서 3박 4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무료로. 그래서 투자하신 분 그래서 뭐 2개 구자 2개 하신 분들은 뭐 6박 8일 가능하다. 좋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싱 언더 케이크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퍼펙트 스톰 넘버 1 이제 한 구자 남았습니다. 요거 그 다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퍼펙트 스톰 넘버 2는 2주 후에 출시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5채를 50만 불에 구매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리러 같은 경우 이제 구매 금액이 올라가고 공사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50만 불에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채로 내려갈 수도 있다. 또는 그 뭐 20만 불짜리를 또 샀으니까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버짓을 맞춰 보이긴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가서 4채 구매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비싼 거 좋은 거 샀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뭐야 그 퍼펙트 스톰 넘버 2 준비 중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릭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죠? 예. 우리 좋은 상품이고요. 예. 아무튼 제가 봐도 이 다 텐지블 에셋이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상품이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또 펀드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펀드 모집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이제 곧 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많은 그 아까 참여를 대충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12월 둘째 주에 요 펀드와 또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 그리고 리츠에 관련돼서 또 그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 세미나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LA하고 OC에서 한번 하면은 또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베가스 리츠 투자해라 이게 결과인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고요.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tangible asset 유형 자산으로 돈을 빨리빨리 바꾸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저희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 퍼펙트 스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